어느 날 저희 표용호TV 채널의 PD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우리들 말을 엿듣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이 되면 대화 나눈 그 내용에 맞춰서 휴대폰에서 자꾸 뭔가를 추천해주고 알려줍니다. 분명히 검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는 말만 듣고 얘가 정보를 줍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진짜일까? 확인해봤더니 진짜였습니다. 어느 날 야외 촬영을 가면서 차 안에서 사무실 이전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인스타를 열어보니까 사무실 추천 건수가 아주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러 휴대폰을 중간에 이렇게 놓고 다른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면 어떨까? 또 어떤 강아지가 같이 살면 좋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막 나눠봤습니다. 역시 그 다음날 강아지 관련 추천 영상이 많이 떴습니다. 여러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기가 사용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또 엿들은 내용을 어디론가 전송을 하고 이렇게 보내진 데이터는 표적 광고를 만들어서 마케터들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또 내 스마트폰에 광고를 보내오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스마트 세상입니다. 이런 명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는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또는 AI는 인간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편리해진 이 스마트한 세상, 사실 비행기 탈 때도요 종이로 된 탑승권 이제 안 씁니다. 스마트폰으로 탑승권을 받아서 탁 대면 탈 수 있습니다. 또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할 필요도 없죠. 지문인식, 얼굴인식으로 신분증을 대신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편리함 속에 어느새 우리들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는 없어지는 일자리의 속도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시스템의 근간이 뿌리채 바뀌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 대신 일을 더 잘하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인력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해고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대량 해고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정말 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 이렇게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부터 컨티넨털, 미쉐린 등 이런 부품 업체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경영난 때문에 시도하는 불가피한 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른 구조조정입니다. 전기차는 내연자동차보다 부품도 한 40% 정도 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부서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자, 폭스바겐도 한 20% 정도 직원을 감축한다 라고 했는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규모의 구조조정 없이 전기차 사업 진행은 어렵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술이 발전했는데 너희들은 필요 없다 라는 뜻입니다. 테슬라마저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그 사무실을 아주 영구적으로 폐쇄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던 한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뭐 대량 해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경우도 최근 한 3만 명 정도의 직원들을 내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자, 구글이 생성형 AI를 광고 플랫폼에 탑재를 탁 하면서 광고 제작 효율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작성했던 광고 문구, 뭐 보고서 내용, 뭐 이런 일들을 AI가 대신하면서 사람이 일하는 게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거죠.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다의 의미도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창출을 통해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빈부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사람의 일자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의 발달이 이런 빈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는요, 매해 청년 실업률을 공개를 했는데 실업률 공개를 이제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실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한 21%가 넘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정말 사상 최대치의 실업률인데 그래서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엠바고가 보통 그 보도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을 말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10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령인구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일자리도 줄고 일할 청년 세대도 줄고 있으니 어떤 인구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야 한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지금 정도로 유지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곧 자원인 나라, 인재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힘든 산업이 아니라 뜨고 있는 산업입니다. 잘 되는 산업. 어떤 걸까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왜 깜짝 놀랐냐면 소득 수준이 예전보다는 우리가 많이 향상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물론 그 소득의 수준의 몇십 배에 해당할 정도로 가격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업이 뜬다? 이런 산업이 뜰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고 옷가게입니다. 에이, 설마 중고 옷이 뭐 얼마나 팔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쿄의 하라주쿠에 가면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유니클로 중고 의류 매장이 들어섰는데 이용객이 정말 엄청납니다. 매출이 엄청납니다. 새 상품의 물가는 비싸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은 더 못 줄이겠고 입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지금 중고 의류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것은 이미 중고 의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고 의류 시장이 22년에 229조 원의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3년 뒤는요 2배가 훅 넘어갑니다. 454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각각의 의류업체마다 중고 매장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예전엔 중고 매장을 따로 둔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 신제품을 팔아야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고차도 팝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이 되는 분양물들이 정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분양받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분양가를 받쳐주다 보면 부동산은 더 올라가서 결국 우리들 삶을 송두리째 빚 갚는 데만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소득도 같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우리의 소득은 어느 선에서 좀 멈춰있고 부동산의 가격만 자꾸 올라가다 보면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옷처럼 새 거 사지 말고 중고 사는 게 어떨까? 사실 부동산은 중고도 과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즌 말고 좀 더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그때 대출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많이 안 받아야 우리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24년엔 과도한 부동산의 버블이 조금 안정화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빚도 많이 줄어서 오히려 쓰는 돈이 많아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돼서 다시 으쌰으쌰 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표영호TV 구독하시는 여러분, 23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죠? 24년도에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그런 멋진 인생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